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소 조문 61조 소시오탕 조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시오탕은 뭐 정말 후세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다른 뭐 처방도 마찬가지지만 뭐 거의 뭐 불후의 명처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모르면 소시오탕을 쓰면 되니까요. 그 정도로 소시오탕은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의미도 굉장히 방대하고 정말 써가지고 부작용 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볼 수가 있죠. 자, 한번 우리가 조문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상한 5, 6일이 경과함에 왕래 한열하고, 자, 그냥 뭐 발열, 뭐 오한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특이한, 정말로 특이한 용어. 소시오탕의 반표 발리증을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왕래 한열하고 흉욕고만하여. 아이고, 요거 흉욕고만하야로 고치겠습니다. 이거 잘못했네요. 흉욕고만, 왜냐면은 이것이 병의 뿌리기 때문에 뭐뭐하고 뭐뭐하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병은 여기서 시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흉욕고만하야 이렇게 묵묵불욕음식하고, 자, 요것도 일종의 불욕음식, 음식을 먹고 싶지 아니하는 것을 형용한 거죠.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묵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하기도 귀찮은 거예요. 묵묵하게 먹기도 싫고, 심장 부위가 다소 번조증이 있고 구토하기를 좋아한다. 요거는 소시오탕의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필연지증이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증상은 반드시 숙지하고 외워야 된다. 왕래 한절하고 흉욕고만하야 묵묵불욕음식하고 신번희고한다.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소시오탕에 대한 정증, 가장 대표되기는 정증이고 필연지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혹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 이게 우리가 보통 혹연지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필연지증, 혹연지증. 흉중이 번하되 구토하지 않거나, 또는 갈증이 있으면서 복중통하며 혀파 비편이거나 혹은 심하게 소변불리거나 혹 불갈, 갈증이 없지만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해요. 그러나 몸에는 약간의 미열이 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해소증이 있을 때 소시오탕으로 치료하라. 뭐 이거는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죠. 이런 거는. 자, 소시오탕 처방을 보면은 시오, 바나, 황금, 인삼, 황련, 인삼 감초, 생강, 대추. 아주 뭐 평범하죠. 자, 처음에 제가 후세방에 경도되었을 때 왜 황금하고 바나와 같은 약을 이렇게 같이 쓰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뭐 그때는 20대였으니까. 그때 뭐 누차 말씀드렸듯이 황금하고 황련을 쓰면은 양기를 닦는 약이기 때문에 장경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막 비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한쪽으로 장경학을 잘못 배우면은 부양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부양론. 이 양반은 양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부자재라든가 이런 걸 쓰는 걸 좋아하고, 반면에 황금과 황련을 쓰면은 양기를 해치는 거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경학전서에 빠져가지고 초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반하고 어떻게 황금을 같이 쓸 수가 있는가. 인삼에 대해서도 거의 뭐 무지한 상태였고, 인삼하면 그냥 보기주제로만 생각했지 심화 비편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바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담지제고 담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담음하고 이거는 정론이 없어요. 이 담음하고
수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큰 범죄에서 보면은 수음인데 이게 분명히 구별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중경 같은 경우 우리가 담음에 해당될 때 이 반하를 쓰고 수음 같은 경우 쓸 때는 반하까지는 안 하고 백복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차이점은 분명히 그 이수지지면서 다르다. 그 수분의 어떤 그 농도에 따라서 그 표현하는 것 좀 다르다. 예. 그러니까 소쇼탕은 수음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담음의 어떤 변조죠. 예. 자, 소쇼탕은 상한이다 중풍이다 관계없이 상한이나 중풍에 관계없이 5, 6일이 경과하면 대충 시간적으로 소양에 전속하는 시기로서 대략적으로 말한 거다. 이렇게 조문 모두에 상한 5, 6일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대충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바로 하루 만에 양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러니까 그게 다 체질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화기 장애가 약한 사람들은 바로 감기 걸리면 설사하는 사람도 있고 복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변비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육경이라고 하는 명분에 고집할 필요도 없고 경과한 일수에도 우리가 상냥 헤아릴 필요가 없다.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열의 그 강도에 의해 가지고서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표증, 반표발효증, 이증, 그 다음에 무슨 또 태음증, 소음증, 거름증으로 간다고 하는 거는 그냥 소설이에요. 예, 그건 그냥 소설로 보면 돼요. 이건 저는 뭐 비판, 그 전통적인 육경론자들한테 비판받을 각오가 하는 말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계적 해석이에요. 기계적 해석. 어디가 닿으면 어디 간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열의 강도와 그 사람의 그 타고난 체형이나 체질에 의해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지 어디 닿으면 어디로 간다 이런 거는 하나의 그냥 상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상. 그러나 병은 변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누참하잖아요. 수상통변. 상을 지키고 변에 통해야 된다. 예. 상만 고집해도 안 되고 상을 모르고 변에만 가도 안 돼요. 다만 무슨 땅 뭐 지나고 나서 소양병, 양명병 그런 거 없다고 보셔야 돼요. 지가 우리 몸에 취약한 부위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예. 열이 심하면요. 그 사람의 취약한 부분으로 제 표현이 다소 이거는 문제가 있는 표현이지만 제가 그 용어를 잘 선택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 현상은 어떠한 그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흘러가듯이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의해서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동쪽에서 남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가 그것은 그 주변의 어떠한 환경에 따라서 바람이 바뀌듯이 우리 몸에 있는 열병도 그 사람 각자의 타고난 체질적인 것과 그때의 상황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상한이나 중풍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육경변증이다, 기계적이다 이러는 것을 제가 그래서 그 표리론에서 앞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표병이 중요하냐, 표병이 먼저냐, 소양병이 먼저냐. 먼저 그렇게 구분 질 필요도 없어요. 예. 감하는 것은 표유이지만 실질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반드시 표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가 표유에 있으면 발열 오한하고, 요거 제가 못 고쳐놨네요. 발열 오한하고, 사가 이에 있으면 발열하는데 오한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우리가 반드시 뭐 다 배웠던 거니까. 예.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열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오한기가 있는지 오한이 불오한 하면은 반오열이라는 말도 따라 나올 수가 있죠. 도리어 열을 싫어한다. 열을 싫어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사기가 표리의 사이에 있으면 반표발리 상에 있으면은 왕래를 하려하니 자 우리가 왜 이와 같이 발열오한 발열불오한 왕래한열 이렇게 중경은 표기를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병위의 특성. 자, 사기는 하나지만 사기가 전변하는 가운데에 병위에 따라서 발열의 양상이 다르다. 발열의 양상을 이렇게 표현할 때는 치료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표기가 다른 거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몸에 있으니까 해열시키면 돼. 이것은 옳은 얘기가 아니죠. 중경은 분명히 이것을 구분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을까? 바로 한토화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열이 있다고 해서 해열시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표에 있으면 당연히 발환시켜야 되죠. 발환시키는 게 해열이고 사가 2에 있으면은 하지를 쓰잖아요. 승기탕을 쓰잖아요. 그게 바로 해열이에요. 표리간에 있으면은 소시탕으로 화해시키는 거. 그게 바로 해열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 인체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예. 자, 왕래학렬이라는 것은 오한이 가면은 발열이 오고 발열이 가면 오한이 교대로 온다. 즉 오한과 발열이 서로 교대해서 발생하는 거 우리가 다 배웠던 거니까.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자, 그 사람의 발열하는 양상을 행태를 우리가 관찰해 보면 그 병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병위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병위 개념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표리, 한열, 허실이 중경의 고방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없었다가 많은 오치와 역치를 통해 가지고 괴병을 겪으면서 이 병위의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중경서 조문이 증상들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에 말씀드리잖아요. 증상이 바로 병위를 뜻하기도 하고 병성을 뜻하기도 하고 병독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증상을 통해서 병위를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병위의 특성 때문에 발열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발열의 양상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 병위를 알 수가 있다. 병위를 알면은 치료 방법이 자기 나름대로 할 수가 있죠. 자, 성무기가 뭐라 그랬냐면은 자, 사가 표리의 간에 있는 것을 반표발이다. 이렇게 딱 해놨어요. 정말 이건 누구나 다 틀릴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 사가 표리간에 있는 것을 반표발한다. 자, 제가 하는 해석을 보면은 한토와 양력이 도달되지 못하는 것을 반표발리라고 한다. 이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해를 먼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토와 양력이 도달되지 한토화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부위가 바로 반표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무슨 근거로 사기가 표리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가? 이건 제가 앞에서도 중경서 독법에서도 그 한토화법하고 표리는에서 설명했던 거예요. 자, 중경에 우리가 중경서 조문을 지금까지 봤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면은 육경 변증하고 관계없는 치료법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거의 끝택도 나와요. 소음병에도 그렇게 했어요. 자, 뭐냐? 한토화 3법에서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오치와 역치를 통해 가지고서 괴병을 겪은 다음에 화해법으로 확장된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토와 삼법이 바로 표리잖아요. 표리의 병의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반표 반리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표 다음에 반표 반리 리지만 인식에 있어서는 표리를 통한 다음에 반표 반리를 알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산토합법에서 시작됐으니까.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6경과 8강 변증을 입안해 가지고서 이에 중경서 독법이 혼란해진 거다. 이거를 무조건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결국은 우리 이것을 인정을, 그러니까 저는 6경론은 인정하자 8강 변증은 바로 8강의 한열허실, 표리 한열허실 음양이잖아요. 이것이 왜 나왔느냐. 제가 한토화법을 통해 가지고서 무조건 병이라든가 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안이 도입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왜 형성된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조문에 있다 보면은 중경소법이 혼란에 빠진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태양병증에 왜 하재를 무조건 써요? 소음병에도 그러거든요, 심지어는. 자, 육경 고법의 관점에서 논한다면 병이 표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표병이라고 이르지 아니하고, 병이 표위에 있으면 표병이죠. 고법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안의 적증, 발안을 해가지고서 치료가 되는 일체의 모든 증상들을 비로소 가히 표병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병이 표위에 있다. 그것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안으로 치료되는 모든 병을 비로소 표병이라고 이르는다는 이와 같은 사고와 병이 표위에 있는 것을 표병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발안으로 치료되는 무수한 병증을 모른다는 거예요. 병이 피부에 있어서 표병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병이 표병에 있기 때문에,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병의 병근이 표위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발열, 오한, 두통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식 같은 경우도 어떤 환자가 천식이 있다. 이게 표위예요? 아니면 이위예요? 상황에 따라서 표위도 될 수도 있고 이위도 될 수도 있는 거죠. 마왕탕류로 대청룡탕류로 써가지고서 치료가 됐으면 그건 표위지만, 승기탕을 써가지고 치료가 됐으면 그것은 그때는 이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병이다, 이병이다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고정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하나의 얘기인데, 자, 마왕탕을 옛날 사람들은 그 환혼탕이라고 그랬대요. 환혼. 돌아올 혼. 정신을 돌아오게 하는 거.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그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물론 지금은 뭐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마왕탕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정신이 혼미해진 사람 치료가 됐다. 그거는 표병이죠. 마왕탕으로 치료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마왕탕을 결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병제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그냥 피부에 병이가 있으면 피부의 병근이죠. 그러니까 병의 뿌리가 그 표위에 있지만 거기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상당히 신병인 경우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왕탕을 죽을 때까지 마왕탕을 못 쓰고 죽어요.
왜냐하면 병제 표에 있으면 치료하니까 감기 일시적으로 발열, 오한, 두통 같은 경우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병이 리에 있는 것을 리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하제를 써가지고, 사하제도 잘못된 말이죠. 승기탕으로 적용이 되는 일체의 모든 증상들을 이병이라고 한다. 자, 병이 반표발리에 있다. 병이 반표발리에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책에 있으니까 흉역고만 있으면 쓴다. 그거는 빙상의 일각이에요. 이것을 반표발이라고 이르지 않고 한토와 양력이 도달되지 않는 일체의 부위를 비로소 반표발리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반표발리라고 하는 것은 흉역간이니 이른바 이것은 양계의 극지처다. 이거는 제가 막 쓴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성목인가 저거는 제가 요 말은 좋아서 그냥 인용한 거예요. 저는 어떤 말을 인용할 때 반드시 근거를 다 가지고 써요. 예. 반표발리는 흉역간이니, 그러니까 흉엽에 협착되면은 이것은 표병과 이병의 틈바구니, 틈새구니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병이 탁 끼어버린 거예요. 문틈에 끼듯이 낀 거예요. 이거는 발 안에도 안 나가고 밑으로 내려도 안 나가고 토해도 잘 안 나가고, 토법은 물론 약간의 여기하고 연관성은 있어요. 예. 병사가, 자, 우리가 이제 전변하는 가운데 한번 일단 흉역간으로 딱 협착이 되면 표병과 이병의 상대해서 보건대, 비교해 보건대 기혈수 변조가 더욱더 복잡하고 한열 허실이 혼란하게 된다. 그러니까 병이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병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표병과 이병은 비교적 병이 단순하기 때문에 처방의 약도 다소 획일적인 게 많아요. 마황탕 같은 경우는 발산제저고 비교적 약성들이 따뜻한 약인 반면에 이 병에 해당되는 약들은 물론 이제 양면병이죠. 대왕, 감초, 망초 또는 후박지실이 들어가기도 하고 주로 한능한 약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약성들이 획일적인 반면에 소쇼탕이나 사심탕이라든가 벌써 이렇게 흉역 부위에 협착돼서 발생되어지는 바는 기혈수가 거의 뒤섞여 있고 한열 허실이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양상이죠. 그러니까 이 잡병이 아주 소쇼탕이라든가 사심탕류를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변형해서 쓸 수 잡병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쇼탕을 근거로 그 병독을 살펴보면은, 자, 흉역고만이 원인, 이거는 중경이 생각하고 있는 병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흉역고만이 이거 뭐지? 보니까 처방을 분석해 보니까 수음, 여기 수음이라 했잖아요. 담음이죠. 열이 울체되고 기가 막혀져 있다. 그러니까 기혈수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속에 혼잡되어 있는 거예요. 처방을 통하지 않고 이것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 요거는 고방가들이 표현해 놓은 것을 제가 그대로, 이거는 뭐 합리적인 거니까. 흉역고만은 병증의 뿌리이요. 자, 묵묵부력음식 신번희구자는 이 병근의 병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기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거예요. 말하기도 귀찮고. 근데 보니까 번조증이 있고 구토하기를 좋아하고, 이것은 병의 어떤 병근의 정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것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체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용인 거죠. 예. 병근이 더욱더 깊이 경고하면 할수록 그 병증은, 정이죠. 병증은 더욱더 확대돼요. 더욱더. 뿌리가 깊고 견고할수록
그 병증은 더욱더 확대가 되니 이것은 소위 혹연지증과 필연지증과 혹연의 증상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증상들도 복잡해요. 자, 묵묵부력 음식자는 흉욕고만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정신이 혼돈하여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 표현은 기가 막히게 잘 쓴 거죠. 묵묵부력 음식 같은 경우. 심하면요, 여기서도 서머증으로도 나타나요. 의외로 이런 경우 많아요. 서머증도. 서머가 있다고 무조건 백호탕 쓰고 그런 거 아니라 소시오탕 써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흉욕고만이 잡히고 그러면은 정신이 혼돈해가지고 말하기도 귀찮아하고 막 어떨 때는 말이 그냥 두서없이 막 헤매고 뭐 선망증 같은 경우도 소시오탕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요런 데에 가만히 내포되어 있는 것을 의미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 같은 것도 연관될 수가 있구나. 신번희구라고 하는 것은 수열이 심용 부위로 이렇게 격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거의 구토증이 있으면은 생강과 바나를 쓰잖아요. 그 이면에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수분의 그 변조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물어봐야 돼요. 중경의 증상들은 우리가 거의 중요한 증상들은 구토증이 있는지 갈증이 있는지 선모증이 있는지 그거를 몇몇이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흉욕고만, 묵묵불력음식, 신번희구는 필연지증이에요. 왕래한열이 빠졌네요. 왕래한열도 들어가서. 그리고 혹흉중번이 불고, 혹갈, 혹복중통, 혀파 비편, 혹심하게 소변분리, 혹불갈, 신유미열, 혹해자는 혹연지증이다. 흉중번호대 이렇게 호대하면은 단서예요. 흉중번하지만 불구한 경우 흉중번하면은 구토증이 있기가 쉬운데 구토증이 하지 않았다. 요거는 이제 구별하는 거죠. 이것은 신번희구보다는 가벼운 증상이다. 가벼운 증상이다. 그러니까 구토증이 없다 하더라도 소시오탕을 쓸 수가 있죠. 자, 구토는 소양증의 아주 대표적인 어떠한 그 증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환자가 꼭 구토하지 않더라도 미식미식하고 뭔가가 그와 같은 개연성이 있으면 소양증인 거죠. 갈증 같은 경우는 양명병의 조짐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이른바 병기의 증상이다. 하나의 갈림길이에요. 요리로 갈 수도 있고 요리로 갈 수 있고 이게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병기라고 하는 거예요. 요런 것을 병기. 구토증이 있으면은 소양증이고 갈증이 있으면 양면증. 이거는 뭐 이렇게 이분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병기라고 할 수가 있다. 가리구하자. 갈증이 있으면서 구토하는 것은 양명에 전속된 것이나 아직 소양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니 소시오탕을 복용해서 갈증이 해소되는 이유는 이런 소리예요. 자, 요거는 조문에 나와 있는 글인데 뒤에 가면 나와요. 소시오탕을 복용하면 이거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상초로 통하게 되고 진액이 아래로 내려옴으로 해서 위기가 이로 인해서 조화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소시오탕에 대한 양리 기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소시오탕을 썼는데 이것이 치료가 된 것을 이와 같이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걸 보면은 내경의 영향을 받았죠.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냐? 진액이라는 용어예요. 진액. 옛날 사람들은 이 진액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초가 어떻게 통했느냐? 흉욕 고만에 그 막혀 있는 것이
뚫림으로 해서 상초로 통하고 결국은 중초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역 고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상초와 중초가 흉여부의 그 병독이 꽉 가득 참으로 인해 가지고 통하지 않은 상태가 통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조화가 됐다. 요 말 가만히 보세요. 요 말. 요 글자 빼고 불자 하면은 위기불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를 방치해 되었을 때는 바로 갈증이 심한 자는 양명에 이미 전입된 것이니 이로 인해 가지고서 위기가 불화하고 위증건조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어떨 때는 백호탕, 조이승기탕, 대승기탕을 치료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불화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반드시 조이승기탕만을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백호탕이나 소시오탕도 여기에 이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또 배울 점이 있어요. 뒤에서도 또 설명하겠죠. 여기서도 배울 점이 뭐냐. 위기가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조이승기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하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진액을 보존시키는 약이다. 너무 이거를 승기탕을 사하제 설사시키는 약이라고 하는 데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조혈을 치료하면서 생진에 가는 작용이 있다. 제가 이건 누차 말씀드린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조문에 나오는 말들에 너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경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제를 쓰면은 공격하는 하제를 쓰면 진액이 손망이 된다, 손실이 된다고 하는 거에 한의학을 배우는 순간서부터 끝까지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조이승기탕을 잘 못 쓴다는 거예요. 이게 열이 울체돼 있고 열이 많은 사람들한테 속 답답하고 그럴 때 조이승기탕 쓰면은 어떻게 이렇게 소화가 잘 되는지 모르겠대요. 제가 제 아들내미한테 써보니까 왜 이렇게 아빠 그 약 먹었더니 왜 이렇게 속이 편하냐고 조이승기탕 썼어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소화 안 되면은 사인 백두구 넣고 후박 지실 막 뒤죽박죽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소시오탕은 워낙 불후의 명처방이고 거기에 대한 그 치협예라든가 이런 것은 고방가들이 많이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숟가락도 하나 올릴 필요도 없는 거고, 저는 그 강의를 할 때 가급적이면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자. 거기에 대한 변증 어디에 치료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치협예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 다만 단순하게 가장 가급적이면은 단순하게 조문을 이해하는 방법, 그것만을 일단은 추구하자. 그것은 끝까지 제가 그것을 유지하는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는 무슨 약이 어떻게 쓰는 게 좋다라는 것은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 연구해서 그 사례들을 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중경서에 어떻게 하면 원문에 친숙해질 수가 있을까? 친숙. 그리고 어떻게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가? 중경서는 간단하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용 이 두 가지를 딱 겸비하면서 중경서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흉욕고만하기 때문에 왕래한열한 거예요. 왕래한열하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묵묵부력 음식하는 거예요. 열에 의해서 심용에 압박받을 때 신번희구한 거예요. 그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병증이라고 하는 거는 상인, 서로 원인이 되어가지고
나타난다. 서로 원인이 되어진다. 혹연지증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증상들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별개의 분립된 그와 같은 병증이 아니라 병세에 의해 가지고서 파급되어지는 현상이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역고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흉역고만이 뭐냐? 무엇이 어떠한 병인의 요소냐? 거기에 보면은 기분, 열분, 심지어는 혈분도 있어요. 열분, 담음,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다는 것을 처방을 통해서 아는 거죠. 자, 처방을 통해서 우리가 중경이 생각하고 있는 병인을 우리가 비로소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썼으니까 그 처방을 보면 병인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거꾸로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흉역고만의 병인은 이거다가 아니라 흉역고만에 대해서 장준경이라는 사람, 장준경이 했는지 아니면 후세 사람이 했는지 모르지만 소시오탕의 처방을 보면은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봐서는 이 사람들은 흉역고만의 병인을 수분, 혈분, 기색 이렇게 봤구나라는 것을 짐작하는 거예요. 함용탕도 마찬가지고 함용탕도 열실이지만 축수 현상도 있는 거거든요. 그 처방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초기 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 가설. 예. 이거는 중경이 생각하고 있는 병인의 개념이지 현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병인의 개념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중경서의 증상과 처방을 배우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이 초기의 가설은 일단은 배울 필요는 있다. 배우고 나서 안 하는 것은 취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뭐 취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중경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해하자. 일단은.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